지난 한 주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했을까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그 정답을 알아봅니다. 데이터 세상 속으로 시작합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장선재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또 김은경 아나운서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빠르게 우비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김종석입니다. 방송인이자 모델로 활약했던 김종석 씨가 향년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난 4일 고 김종석 씨가 고인이 되었는데요. 장례는 가족장으로 조용히 마무리가 되었지만 팬들과 지인들은 SNS를 통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특히 그는 화장품 브랜드인 다슈의 모델로서 대중에게 인지도를 쌓으며 활약했고 뷰티업계에서도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사망 전까지 SNS 활동을 이어오던 모습이 있었기에 더욱 예기치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네, 고인의 사망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빠르게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투신이나 난동 같은 자극적인 소재들도 이야기에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네, 가족들은 강력 대응, 반박을 예고했죠. 네, 김종석 씨의 친누나는 그 어떠한 루머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소주병 난동설 등은 모두 허위이며 특히 사망 전 사기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경찰의 녹취 파일과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진실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 전까지 무분별한 추측은 자제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유명인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뒤따르는 건 자극적인 소비입니다. 공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들은 늘 있는데요. 하지만 누군가의 죽음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곧 우리 사회의 얼굴이 됩니다. 자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김민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로 김민석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네, 김민석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86 운동권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4선 국회의원 경험과 전략기획 능력은 국정 운영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당정 관계자들은 김민석 후보를 신속한 국정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 인사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호남 지역 안배 논란도 있었던 만큼 균형 배치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서울 출신인 김내정자는 원적이 사천 곤양면입니다. 김내정자 아버지가 이곳에서 교편을 잡았고요. 본가인 경주 김씨 선산도 이곳에 있습니다. 네, 김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관련 이야기들도 주목을 받고 있죠. 네,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2억 1,504만 7천 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수형 이력으로 이해한 병역 문제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차례 전과가 있는 점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네, 병역이 면제됐었죠. 수형 문제 때문에. 자, 구글 트렌드 살펴보니까요. 김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이름도 올라 있고 또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내정된 오광수 변호사 이름도 올라 있더라고요. 네, 오광수 수석은 검찰 출신의 실무형 변호사로서 통합형 인사, 안정형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지층의 기대가 느껴지는 인사입니다. 네, 앞으로 공개될 이제 총리 수석 인사청문회는요, 이 국정의 첫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정부는 과연 속도와 균형 지킬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다음 트렌드도 보시죠. 네, 박준희, 우진영입니다. 2명의 뮤지컬 배우가 이름을 올렸는데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네, 뮤지컬 배우 박준희 씨는 결혼을 앞둔 상태로 동료 배우 우진영과 아래의 사적인 사진이 유출되며 불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두 배우가 지금 불륜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근거 사진이 지금 기사로서는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어 박준희 씨의 예비 신부와의 결혼 계약서 일부까지도 공개가 되면서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파장은요, 단순한 사생활 논란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주연 배우로 출연 중이던 뮤지컬 더 베어와 뮤지컬 니진스키에서 모두 다 하차하게 됐는데요. 이 제작사 측은 개인 사정이라고는 밝혔지만 사실은 2명의 불륜 의혹 때문에 하차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특히 박준희 씨는 예비 신부까지 있는 상황이 공개가 되면서 파장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다라며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고요. 팬카페도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불륜이 아니라 배우와 그리고 개인 작품, 모든 회사 측에서도 실명을 가한 셈인 것 같습니다. 네, 치명적인 사건인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은 사생활과 공인의 역할이 구분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배우는 작품과 관객의 신뢰 속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 균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제작사들은 관객 불편 최소화에 집중을 하면서 즉각 하차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사생활을 안정하더라도 최소한 본인 해명은 필요했다라는 목소리도 같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공연계는 이미 숙제에 직면했습니다. 공적 역할, 도덕적인 책임, 예술적 본질 중 어디까지가 허용되는가라는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베어 더 뮤지컬 니진스키는 6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뮤지컬이 진행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위 논란이 터지며 6월 5일 두 주연 배우는 공연 당일 하차했습니다. 관객들과 제작사 입장에서 예고 없는 일정 변경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민폐 사태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생활이요, 작품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라크 대 한국입니다. 6월 5일 바스라에서 열린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죠. 네, 이라크는 전반 26분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놓이면서 경기 흐름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진규와 오현구의 결승골 외에도 수적 우위를 제대로 활용한 공격 전개가 특히 더 돋보였는데요. 네, 특히 홍명보 감독 체제 하에 3차 예선 무패 행진이 위력을 증명했습니다. 첫 경기에서의 불안감을 딛고 전략적인 경기 운영이 강화된 모습입니다. 그 결과 국제 무대에서의 자신감으로 이어졌는데요. 네, 후반 18분이죠. 김진규가요.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서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또 이어서 82분 오현규가 쐐기골을 넣으면서 2대 0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승리를 저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두 골 모두 팀플레이와 교체 카드 흐름이 유기적으로 맞아떨어진 명장면이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이 승리로 대한민국은 피파 월드컵 본선에서 11회 연속 12회의 출전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자부심은 과거 2002 한일 월드컵 4강 진출의 자신감을 다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온 국민이 도심 속에서 나와서 응원을 한 그때의 시대로 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4살이어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앨범 속의 사진을 보면 붉은 티를 입고 귀엽게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또 이번에는 본선 진출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목표도 또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4살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저랑 이제 역시 나이 차이가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 10살이었나 11살이었나 그래서 가족들끼리 막 빵빵빵 자동차를 타고 이제 가면서 대한민국 막 응원했던 그런 기억들이 막 나요. 그래서 저는 진짜 꼬마 붉은 악마로서 정말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좋은 소식 들려왔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홍명보 감독은 예선 무패와 동시에 팀 세대 교체도 병행 중인데요. 남은 예선에서 신의 기회를 주며 본선 전력 다향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선에서 경쟁력 확보가 최종 과제로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이로운 승리로요. 월드컵 11회 연속 진출의 역사를 써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혹은 다음 달에도 구글 트렌드에 제발 오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 보시죠. 네, 2025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보통 구글 트렌드는요, 10에서 20만 건 정도가 1위의 검색량을 차지하는데 이번 키워드는요, 무려 100만 건이 넘는 압도적인 검색량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민심 복원, 사법 정의 실현이라고 불리우는 역사적인 투표였는데요.
높은 투표율은 민심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었는데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치적인 선택을 넘어서 국민의 의지가 얼마나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정치적 갈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경제적 불안 속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의 목소리가 투표로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점에서 상징성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네, 투표율은 79.38%로 1997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은 혼란이 아닌 인정을 택했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한 셈인데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 안정에 대한 기대가 투표율에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네, 국민은 혼란이 아니라 안정을 택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제야 진짜 민주주의가 시작됐다 이런 목소리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젊은 층의 투표율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올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2030들의 투표율이 21%였는데요. 최근의 투표율은 24%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성정치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2030들도 목소리를 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흐름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분석하고 집단 지성으로 판단하는 방식 또한 매우 능동적이고 전략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직접 주도하는 긴급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경제 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사법정의 실현이라고도 말하지만 사실 지금 무엇보다도 경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이 경제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요, 민주주의는 스스로 지켜내야 하면서 무너진 경제도 이제는 되살려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이 책임으로 증명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계속해서 해외 트렌드 보시죠. 5위부터 봅니다. 트라비스 바커입니다. 미국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3명의 아이를 살해하고 도주 중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5월 30일 미군 출신인 트라비스 데커는 이혼 후 공동 양육 일정에 따라서 세 딸을 데리고 외출을 했는데요. 약속된 시간까지 아이들을 전 부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아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후에는 경찰 수색이 나섰고요. 6월 1일 캠핑장 인근에서 그의 트럭과 함께 세 딸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네, 말씀드리기 조금은 끔찍한 내용인데요. 시신은 손목이 묶인 채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어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숨진 세 아이는 각각 9세, 8세, 5세로 모두 상당히 어린 나이였는데요. 이처럼 어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살해 방식에 미국 사회는 큰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끔찍한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트래비스 데커가 현재 도주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수색 상황은 어느 정도나 진전이 됐을까요? 네, 경찰은 FBI, 미 국경수비대, 방위군 헬리콥터까지 투입해 대규모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실제 행방이 묘연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제보자에겐 최대 2만 달러의 보상금까지 걸었습니다. 네, 전직 군인 출신으로 생존 기술과 지형 파악 능력이 뛰어나 더욱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국은 그를 무장 가능성이 높은 위험 인물로 보고 주민들에게 접근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요,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서요, 미국 자녀 보호 시스템에 대한 뿌리 깊은 문제를 드러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라비스 데커는 이혼 과정에서 PTSD를 포함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법원은 야간 양육만 제한한 채 정신치료 조건으로 접견을 허용했습니다. 이 판단이 결국 이번 참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가정법원은 공동 양육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이로 인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부모에게도 양육권이 쉽게 부여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아이의 안전보다 부모의 권리가 우선시된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네, 다시는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요, 미국 아동보호 체계 전반에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펜서스 대 오일러스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요.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인 NHL의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2025 스탠리컵 파이널이 6월 4일 개막했는데 초반부터 접전이었나요? 네, 1차전에서는 오일러스가 펜서스를 상대로 연장 끝에 4대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2차전은 펜서스가 두 번의 연장전을 거쳐서 5대4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두 팀은 1승 1패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두 경기 모두 연장전으로 이어 미국 스포츠 팬들의 이목 또한 집중을 받고 있는데요. 네, 두 경기 모두 연장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시리즈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3차전은 6월 9일 저녁 8시에 펜서스의 홈구장인 플로리다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두 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결승전은요, 단순한 두 팀의 어떤 실력 대결을 뛰어넘어서 신흥 라이벌 구도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팬들이 이렇게까지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오일러스는 1980년대 아이스하키 황제 웨인 그레츠키가 활약했던 전통 강호 팀인데요. 무려 5번이나 스탠리컵을 들어올린 명문 구단이죠. 반면 펜서스는 1990년대 중반에 창단한 신생팀으로 최근 몇 시즌 동안 전력을 크게 끌어올리며 떠오르는 강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한 팀은 캐나다의 대표 전통 구단, 그리고 다른 한 팀은 미국 남부의 신흥 도전자, 역사와 명성 대 젊은 에너지와 상승세라는 대결 구도로 팬들의 관심을 더욱 끌고 있습니다. 네, 아이스하키에 대한 미국인들의 사랑은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좀 말해주세요. 네, 아이스하키는 미식축구, 농구, 야구, 함께 북미 4대의 스포츠 리그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북부 지역과 캐나다 접경 지역에서는 야구보다 인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팀이 없는 지역 팬들도 결승전 시즌에는 온라인 검색이나 TV 시청으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아이스하키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스탠리컵 파이널은요, 평균 시청자 수 420만 명을 기록했고 결승전 당일엔 관련 검색량이 평소보다 수십 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구글 트렌드 인기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네, 해외 검색어에서 스포츠 키워드는 정말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정말 안 꼽는 찐빵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페이셔스 대 썬더입니다. 이번엔 NBA가 시작이 됐는데요. 파이널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두 팀이 올라왔는데 이변이다라는 이야기도 꽤 많습니다. 네, 2025 NBA 파이널 1차전에서 페이셔스가 썬더를 111대 110으로 꺾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종료를 0.3초 정도 남기고 페이셔스의 앤드류 네스미스가 결승 득점을 성공시키며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경기 전까지만 해도 정규 시즌 1위였던 썬더가 우세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젊고 폭발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이 썬더의 기세를 페이셔스가 1차전에서 완전히 꺾었습니다. 네, 111대 110. 이거 정말 명승부다. 0.3초의 마법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팽팽하게 시작된 만큼 2차전도 기대가 되는데 경기 일정 어떻게 되나요? 네, 2차전은 한국 시간으로 6월 8일 오전 9시에 열렸습니다. NBA 파이널은 최대 7차전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먼저 4승을 거둔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1승을 먼저 챙긴 페이셔스가 한 발 앞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팀 원래 전통의 강자는 아니었거든요. 다크호스라고 불리는 팀들인데 어떤 스타일을 가진 팀들일까요? 인디애나 페이셔스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이후 처음으로 파이널 무대를 밟았는데요. 뛰어난 조직력과 팀플레이가 강점입니다. 특히 포인트 가드 타이리시스 할리버튼이 중심을 잡고 있고 또 벤치 멤버들도 고르게 활약하며 완성도 높은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반면 썬더는 리그 최연소 수준의 젊은 팀으로 빠른 속공과 강한 수비가 특징입니다.
팀의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올해 정규 시즌 MVP를 수상하면서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떠올랐고요. 두 팀 모두 오랜만에 파이널에 오른 만큼 세대 교체의 상징적인 매치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변과 세대 교체가 맞물린 대결이었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팀이 구글 트렌드에 오를지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조너선 조스입니다. 지난 1일 미국의 애니메이션 시리즈 킹 오브 더 힐의 성우로 알려진 조너선 조스가 총격 끝에 사망했습니다. 네, 조너선 조스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방영된 미국 애니메이션 킹 오브 더 힐에서 원주민 캐릭터 존 레드콘의 목소리를 맡아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시리즈는 미국 중산층 가족을 소재로 한 시트콤 형식의 성인 애니메이션이었고 2003년엔 한국 EBS에서도 방영된 바 있습니다. 네, 그는 올해 8월 방영 예정인 킹 오브 더 힐 리부트에 성우로 참여한 상태였고요. 공식 행사 초청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팬들에게는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어떻게 됐나요? 용의자에 대한 단서가 있는지요? 네, 조너선 조스는 뉴멕시코의 자택 인근에서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그의 이웃으로 추정되며 사건 직후 체포됐습니다. 네, 배우자에 따르면 용의자는 총을 쏘기 직전 모욕적인 욕설을 퍼부었고 조스는 배우자를 감싸며 충격을 대신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용의자가 마지막에 외친 조토스라는 표현이 스페인어권에서는 동성애자를 비하할 때 쓰는 단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혐오 범죄의 가능성이라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혐오 범죄다, 또 일각에서는 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가불론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족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현재까지는 경찰이 명확한 혐오 범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LGBTQ+ 커뮤니티는 이번 사건을 동성애 혐오에 기반한 폭력으로 보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SNS를 중심으로 조너선 조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자는 추모 운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내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관련 논의도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추모 집회에는 1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석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2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키워드 보시죠. 트럼프, 머스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요.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네, 머스크가 현지 시간 7일 자신의 SNS에 아르헨티나의 초긴축 정책을 지지하는 글을 리트윗했는데요. 이 정책은 트럼프의 감세안과 반대되는 성격이라 머스크가 우회적으로 트럼프를 비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머스크는 과거 트럼프를 공개 비판했다가 글을 내리고 나사 협력 등 실리 노선을 택했지만 이번에는 다시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트럼프는 MBC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매우 무례했고 더는 대화할 일도 없다며 말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정말이지 머스크와 이 트럼프의 관계 며칠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이러고 있는데요. 만약에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머스크는 어떤 타격을 입게 될까요? 네,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테슬라 같은 친환경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정부 보조금이 대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 이민자 제한, 관세 강화 등 기술 인재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머스크 입장에선 사업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로 머스크의 리트윗과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잇따르자 트럼프 머스크는 키워드 하루 만에 구글 검색 상위 검색에 노출이 되었는데요. 단순한 인물 갈등이 아니라 미국 정치 경제 충돌 구조로 읽히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지난 11일이죠. 새벽에 머스크가 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너무 지나쳤다라고 공개 사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트럼프 탄핵을 지지하고 앱스타인 사건에 트럼프가 연루됐다라는 의혹까지 언급했던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며칠 사이에 또 입장 변화가 큽니다. 네, 이 글이 올라오기 전날 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통화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D 벤스 부통령과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양측이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된 건데요. 머스크는 이후 비판글을 삭제하고 트럼프의 불법 이민 대응을 지지하는 게시물까지 올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머스크의 사과를 아주 좋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조금 실망스러웠다는 감정은 숨기지 않았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겠냐는 질문엔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나라를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고 답하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네, 마치 이 둘의 관계가요, 막 시작한 20대 연인 같기도 하다가 또 이게 전략적인 관계다, 예견된 어떤 속임수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요.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검색어에 오른 단어들은요, 그 순간 우리 사회의 거울이 됩니다. 데이터 속 진심을 함께 들여다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